바보머슴 홀랑 벗겨 먹는 못된 과부.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 집엔 홍기가 꽉 차서 홀로 된 과부 옥분 아씨가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밭꽃처럼 희고 고왔으나 속은 수처럼 검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옥분 아씨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서 엽전을 세는 일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옥분 아씨는 일손이 필요하다며 마을에 머슴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다. 마을 사내들은 그 집 마님은 뱀 같은 년이라 잘못 걸리면 강까지 빼먹힌다더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배고픈 바보머슴 돌쇠는 그 소문을 듣지 못하고 옥분 아씨 댁으로 향했다. 돌쇠는 힘은 장사였지만 눈치가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내였다. 옥분 아씨는 돌쇠의 떡 벌어진 어깨와 우직한 눈매를 훑어보더니 희죽 웃었다. 내 이놈,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라 하옵니다. 마님,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옥분 아씨는 돌쇠의 순박함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바보 같은 놈은 내 손바닥 아니로군. 그날부터 돌쇠는 옥분 아씨 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아침부터 밤늦도록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물을 길었다. 허나 옥분 아씨는 돌쇠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돌쇠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일을 했지만 아씨의 매서운 눈초리에 감히 불평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굶주림에 지쳐 행랑채에서 골아떨어져 있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달그림자 속에 옥분 아씨가 서 있었다. 옥분 아씨는 평소 입던 단정한 옷이 아니라 밤을 위한 가벼운 비단 잠옷을 입고 있었다. 돌쇠는 잠결에도 아씨의 향긋한 내음에 코를 킁킁거렸다. 돌쇠야, 옥분 아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나른하고 부드러웠다. 돌쇠가 부스스 눈을 뜨자 옥분 아씨의 고운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마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돌쇠는 마님에게서 풍기는 나른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내가 말이야, 밤이 되면 잠이 통 오질 않는단다. 옆이 너무 시려워서 말이다. 옥분 아씨는 돌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 시린 옆구리를 내가 좀 채워주겠느냐? 돌쇠는 아씨의 손길에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했다. 순진한 돌쇠는 아씨가 그저 옆에 누워 잠을 자달라는 뜻으로만 알아들었다. 예, 마님. 마님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다면 기꺼이 옆에 있겠습니다. 돌쇠는 순박하게 대답하며 이불 속에 들어갔다. 옥분 아씨는 그런 돌쇠의 순진함에 피식 웃음을 흘리며 돌쇠의 우람한 팔을 자신의 허리에 감았다. 이리 않으렴. 밤새 내 시린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다오. 그날 밤 돌쇠는 아씨의 따뜻한 온기에 이불 속에서 잠이 들었다. 옥분 아씨는 밤새도록 돌쇠의 품에서 잠을 설쳤다. 돌쇠의 우직한 품이 왠지 모르게 설레고 편안했다. 아침이 되자 옥분 아씨는 슬며시 돌쇠의 품을 벗어나 방문을 나섰다. 돌쇠는 간밤에 아씨를 품에 안고 잤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혔지만 마님의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드렸으니 됐다며 순진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옥분 아씨는 매일 밤 돌쇠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저 옆구리가 시리다며 잠을 청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옥분 아씨는 돌쇠에게 달콤하고 은밀한 속삭임을 건넸다. 돌쇠는 마님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마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옥분 아씨는 돌쇠의 순박함을 이용해 밤마다 그를 은밀히 부렸다. 돌쇠야, 내가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내 몸을 좀 주물러 다오. 돌쇠야, 이불이 너무 차구나. 내 몸으로 날 좀 녹여다오. 돌쇠는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고 옥분 아씨는 그런 돌쇠를 밤새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며 만족스러운 밤을 보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돌쇠는 낮에는 고된 일에 밤에는 마님과의 은밀한 시간에 점점 기진맥진해졌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은 퀭해졌지만 옥분 아씨는 개의치 않았다. 적반하장으로 너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으니 낮에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않겠느냐? 말하며 더욱 부려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헬쑥해진 모습을 보고 저 바보 머슴이 옥분 아씨에게 간까지 빼먹히는구먼 하며 혀를 찼다. 돌쇠는 점점 자신이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낮에는 옥분 아씨의 잔소리와 채찍질에 시달리고 밤에는 그 묘한 관계를 받아내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마님이 잠이 안 와서 날 찾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 아씨가 집을 비운 사이 이름 모를 영감이 돌쇠를 찾아왔다. 돌쇠야, 너 이대로 가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보이는구나. 저 마님은 옛날부터 남자들을 홀려 재산을 빼앗고 버리는 것으로 소문난 독한 년이다. 네 이놈 조심해야 한다. 영감은 옥분 아씨가 다른 사내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던 향주머니와 비슷한 비단 조각을 돌쇠에게 건네며 말했다. 마님의 방에 있는 작은 비단 상자 속에 이런 비단 조각들이 가득할 게다. 돌쇠는 영감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날 농락하고 있었단 말인가? 저걸로 날 바보로 만들었단 말인가? 돌쇠는 그날 밤 옥분 아씨가 방으로 찾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그녀를 거부했다. 마님, 오늘은 몸이 너무 피곤하여 옆구리를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 옥분 아씨는 돌쇠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내 이놈, 감히 마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내 목이 달아나고 싶으냐? 옥분 아씨는 매섭게 쏘아붙였지만 돌쇠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님께서 진정 잠이 오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약방에서 약을 지어다 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것은 단지 마님의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지 않사옵니까? 돌쇠의 직설적인 말에 옥분 아씨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내 이놈, 감히 어디서 그런 망측한 말을 짓거리느냐? 옥분 아씨는 돌쇠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돌쇠는 떡 벌어진 어깨로 그녀의 손을 막아섰다. 마님, 더 이상 저를 바보로 알고 희롱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님의 방에 있는 비단 상자 속 비단 조각들의 정체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옥분 아씨는 돌쇠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누가 이놈에게 말해준 것이냐? 옥분 아씨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다. 돌쇠는 옥분 아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비웃었다. 마님, 이제 누가 바보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그날 밤 옥분 아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 남자들을 홀려 재물을 탐해왔던 그녀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 바보 머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옥분 아씨는 밤새 머리를 굴렸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옥분 아씨의 방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옥분 아씨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방문을 열었다. 돌쇠야, 어제는 내가 심했구나. 내 진정 잠이 오지 않아 그랬다. 내 말대로 내가 욕심이 과했구나. 옥분 아씨는 돌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돌쇠야,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오늘 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주마. 돌쇠는 옥분 아씨의 돌변한 태도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씨의 사랑인가? 돌쇠는 아직 순진한 마음 한구석에 옥분 아씨에 대한 알 수 없는 연정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옥분 아씨는 돌쇠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상에는 맛있는 술과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돌쇠야, 오늘 밤 너와 내가 부부의 연을 맺어도 되겠느냐? 시린 옆구리를 부디 영원히 채워다오. 평생을 함께하며 너에게 속죄하고 싶구나. 옥분 아씨는 술잔을 돌쇠에게 건넸다. 돌쇠는 감격하여 말도 없이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옥분 아씨는 돌쇠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고 돌쇠는 연신 술잔을 비웠다. 술에 취한 돌쇠는 눈이 풀렸고 몸을 가누지 못했다. 옥분 아씨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쓰러진 돌쇠를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돌쇠의 품을 취하려는 듯 몸을 숙였다. 이 바보 같은 놈,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간을 빼먹어 버릴 것이다.
옥분아 씨는 돌쇠의 몸에 더욱 가까이 다가섰다. 그때였다. 마님,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쓰러져 있던 돌쇠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술에 취한 기색 없이 옥분아 씨를 노려보았다. 옥분아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내 이놈, 술에 취한 척한 것이냐? 마님, 제가 그리 바보 같아 보이셨습니까? 낮에는 부려먹고 밤에는 희롱하며 이제는 술까지 먹여서 저를 해치려 하시다니. 마님이야말로 진정 못된 과부가 아니시옵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안을 가득 채웠다. 옥분아 씨는 다급히 검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돌쇠에게 던졌다. 이것은 내가 모아둔 모든 재물이다.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쳐라. 그리고 오늘 밤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거라. 옥분아 씨는 재물을 던져 돌쇠를 회유하려 했다. 마님, 마님께서는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님의 간악함은 돈으로도 숨길 수 없습니다. 돌쇠는 비단 주머니를 발로 차내고 옥분아 씨에게 성큼 다가갔다. 마님, 마님께서는 제게 마음으로 죄를 지으셨으니 그 죄를 몸으로 갚으셔야 할 것입니다. 옥분아 씨는 돌쇠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 평생 남자들을 홀리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의 돌쇠는 그녀가 알던 바보 모습이 아니었다. 돌쇠는 옥분아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침상에 눕혔다. 옥분아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돌쇠의 장사 같은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마님, 제게 밤마다 옆구리가 시리다고 하셨지요? 이제 제가 마님의 시린 옆구리를 실컷 채워드리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밤을 보내실 것입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옥분아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그날 밤 옥분아 씨의 방에서는 밤새도록 은밀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옥분아 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침상에 쥐죽은 듯 쓰러져 있었다. 돌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방을 나서며 씩 웃었다. 마님, 밤새 옆구리가 따뜻하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리지 않으시겠지요? 그날 이후 돌쇠는 더 이상 옥분아 씨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옥분아 씨가 돌쇠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다. 낮에는 여전히 머슴으로 일했지만 밤이 되면 돌쇠는 옥분아 씨를 찾아가 그녀의 시린 옆구리를 채워주었다. 옥분아 씨는 예전의 교활함과 탐욕을 잃고 밤마다 돌쇠의 방문만을 기다리는 여인이 되어갔다. 그러나 속이 따뜻한 돌쇠는 거친 행동과는 달리 옥분아 씨의 재물을 강탈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내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굴복시키고 그녀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헬쑥했던 돌쇠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옥분아 씨가 기가 죽어 지내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어느 날 돌쇠는 옥분아 씨에게 말했다. 마님, 저에게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저에게만 충실하십시오. 그럼 제가 마님의 옆구리를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옥분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쇠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못된 과부가 아니었다. 바보 머슴인 줄로만 알았던 돌쇠에게 교묘하게 농락당하면서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찾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바보 머슴은 못된 과부를 충실한 부인으로 만들었고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